사람이 1년 가차에 증발을 하고 읊는 뒤 죽기를 바라야 되냐고. 인간이 뭐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간이지. 인간이 뭔지 정말로 모르는겨? 자,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7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7월에 함께 읽은 책은 첫 여름 완주입니다. 빠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책이었습니다. 첫여름 완주 이 책은요, 박정민 배우님이 출판사를 냈고 거기서 이제 출간을 처음 한 거여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사실 됐고 이슈가 많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올해 발간된 김금희 작가님이 쓰신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오디오북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커버가 예전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사면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의도했다고. 네, 모티브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싹 빼보면 책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우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김희성 배우님이 너무 찰떡이라서. 구회장. 네. 어쨌든 되게 좋은 의도로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박정민 배우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책이었고 거기에 공감한 작가님도 함께 만들어주신 책이라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조금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읽어봤습니다. 200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너의 도큐먼트로 처음 등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계속 쭉 받으실 상도 많으시고 젊은 작가상,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등등 다양한 상을 수상 쭉 하셨던 작가님이시고요. 16년에는 이제 젊은 작가 대상을 받으셨는데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작품이고 이게 또 TV 드라마로도 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한테 러브스토리, 사랑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정네들이 좀 몰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인터뷰하신 거에서 찾은 게 하나 있는데 원하시는 작가 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것 중에 그 작가는 세상이란 직장에 복무하는 직장인이며 사회 문제적 사건들을 소설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 눈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소설가로서의 그런 책임을 좀 신경 쓰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오디오북이 먼저라고 이제 저도 알고 그걸 좀 들어볼까 했어요, 사실.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맛보기 한 거 있어요. 그것만 들어봤는데 책을 읽고 그거 들어보니까 오디오도 같이 듣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책의 그 형식들도 거기에 좀 많이 맞춰져 있고 또 작가님도 처음부터 오디오북을 쓰려고 쓰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감이나 소리나 냄새 이쪽에 엄청 섬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글로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었을 때보다는 좀 덜 와닿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시면은 오디오북을 필수적으로 듣는 게 좋지 않나.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현실 얘기하다가 러브스토리 됐다가 판타지로 갑자기 넘어가고 근데 생가치로 같은 애니메이션이 좀 떠올랐거든요. 상상할 수 있게 묘사는 또 엄청 섬세하게 해주셨어요. 이 작가님 필력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잘해주신 부분들이 읽으면서 가장 좀 좋았어요. 대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그 섬세한 묘사를 좀 씹고 뜯고 즐기는 약간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묘사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표현도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여기다가 톡톡 터지는 좀 그런 느낌? 그거를 이제 저는 오디오북으로 들었으면 더 들어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글로 읽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작된 거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되게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냥 글로 그걸 읽으니까 좀 오히려 전 피로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뺑뺑 둘러서 딱 하나를 설명하는 게. 오디오북으로 그냥 뭐 내 할 일을 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뭐 명상하듯이 그냥 누워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오히려 듣기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조금 오디오북을 며칠간이라도 무료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해주거나 그랬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도 즐겨보고 이렇게도 즐겨보고 좋았을 것 같은데. 오, 되게 좋은 생각이네. 나는 근데 두 분이 오디오북이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김희성 배우님이랑 박준면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도 괜찮았고 한데 저는 최양락 형님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장님 역할. 찰떡이었어. 네. 거기는 엑스트라들을 다들. 입이 자물통인 그 이장님. 항상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하시면서. 마을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들을, 비밀들을 폭로하고 다니시는. 책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틀 포레스트, 영화화도 됐죠. 리틀 포레스트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스릴러, 이런 장르.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가 주는 그런 따뜻하고 친자연적인 그런 배경과 분위기에 스토리라인이 조금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갑자기 스릴러와 미스테리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확 끝나버리는 뭔가. 이게 지금 스토리만 하면 213페이지에서 끝나는데 저는 한 300페이지 정도 장편으로 완결을 지어주셨으면 클라이막스를 좀 더 재미있고 좀 완결성 있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오, 재밌다. 한참 재밌다. 그런데 갑자기 좀 끝나는 느낌이라 되게 점점 재밌어지는데 본론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기승전결에서 기승이 한 85%에서 90%라면 결말이 한 7, 8% 되고 제일 극적이어야 되는 그 부분이 정말 짧게 후루룩 지나가 버려요. 맞아. 책의 내용 자체도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 손열매가 수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 고수미가 몇 년 동안 동거를 함께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신뢰가 쌓여 있었는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사라졌죠. 찾다가 그 친구의 고향 완주로 실종된 친구를 찾아 떠나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 떠났지만 도착한 그곳에서 서울에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완주에서 좀 치유를 해가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 떠났지만 저는 열매가 완주로 떠난 이유는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몇 년 동안 자기랑 같이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그 친구가 사라졌잖아.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내 찾아간 곳에는 수미의 어머니 혼자 운영하는 장의사인데 거기서 작은 매점을 또 운영하고 있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공간이었잖아요, 누군가의. 그래서 열매도 가자마자 매점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푸틴이었나? 푸틴이랑 간디. 네, 또 나오는 그거 웃겼어. 또 나오는 간디와 푸틴이라는 이 친구들은 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었고, 그 친구들이 항상 찾아가서 깨웠던 양미는 가정으로부터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었고, 그리고 또 나오는 배우, 대중으로부터 잊혀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조금 고립돼 있고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이었는데,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찾아갔던 열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가진 열매가 만난 사람이 극중의 어저기라는, 샤먼적인 걸로 보자면 산신령? 몇백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던 정령 같은 느낌? 그런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 인류애를 포기하지 않은 열매와 자연을 대표하는 어저기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만나게 되면서 뭔가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와 의도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었다. 인상 깊었던 지점인데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 초반에 한번 만나고 나서 서울로 다시 가서 다른 돈 떼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돈을 떼인 피해자니까 이제 계속 같이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수미가 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한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열매가 거기서 이제 엄청 정색을 하잖아요. 예, 열매가 인간성을 탁 회복한 걸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근데 이 멘트가 예. 이 책의 주제라고 봤어요. 어떻게 사람에 대한 걱정이 1도 없고 다들 이렇게 돈만 생각하나. 네. 물신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그때 감정을 살려볼까요? 96페이지입니다. 손열매의 대사. 자, 큐! 니도 PD 준비할 적에 언니 자취방에 얹혀 살았잖여. 사람이 1년 가차에 증발을 하고 읊는 뒤 죽기를 바라야 되냐고. 인간이 뭐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간이지. 인간이 뭔지 정말로 모르는겨?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았는데 고 신해철 예. 저도. 형님이 예전에 저희 학창시절 때 진행했었던 네. 음악도시? 이제 그 형님, 신해철 형님이 했던 얘기 중에 요즘 아직도 회자가 되는 게 됐고 건강하기만 하라고 아프지 말고 그게 한때 되게 많이 돌았어요. 유행처럼.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어른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 형은 자기는 성공한 연예인이었지만 다 쓸데없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이런 청년들에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을 해준다는 게 한편으로 많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른을 봤을 때 꼰대 같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참 어른의 느낌? 네. 우리는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네. 끊임없는 경쟁과 네.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커왔잖아요. 네. 신해철 님이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끝이 없이 괴로울 거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변에. 네. 근데 그것도 성공한 어른이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흔치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철이 형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것도 그 오디오북으로 들어보면 박정민 배우님이 신해철 역할을 하시는데 되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잘 살렸어요. 라디오 느낌이. 박정민 배우님도 아마 신해철님 세대이신 것 같아요. 신해철님과 어린 수미가 이제 라디오 사연으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묘사인데 느린 템포의 음악이 흐른다. 고독과 상실, 순수의 근원에 대한 염원, 무력감과 나약함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후회적 사랑. 그 시절 신해철의 음악에는 그런 여린 신념들이 들어있었다. 이 신해철님의 음악이나 그런 정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라디오 감성도 되게 이제 와닿으면서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게 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예. 가게에 필요하다고 했었던 온장고. 온장고를 발견하고 본인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완주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쓸모가 있는 인간이었죠. 네. 커피도 믹스 커피도 이제 손님한테 타주고 판매하는데 되게 잘 팔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막 SNS에 화제가 돼가지고 막 찾고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는 인간이구나. 그런 열매와 어떻게 보면 버려졌다고 생각한 온장고였는데 이게 어딘가에선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매와 온장고가 어떻게 보면 등치되는 그런 매개가 아니었나? 그래서 무거웠지만 책임이잖아요, 책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 그 책임을 끌어안고 다시 완주로 가서 쓰러지긴 했지만 어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필요한 위치로까지 이동을 시켜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사용이 되었고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땐 너무 무거웠는데 몇 걸음 내딛다 보니까 이게 들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가 됐다는 듯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그 오브제랑 열매랑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무게를 겸허히 인정을 하게 됐구나. 지금은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딘가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 그 책임을 충분히 감내해야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 온장고도 어쨌든 거기서 뭐 수리해서 쓰려면 쓰라고 하고 열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품으로 치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치료가. 그러니까 근데 그 치유가 필요한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대자연이 끌어안고 가주는 거잖아요. 어저기가. 그래서 그때 이 인간과 자연의 하나 되는 그런 장면도 저는 좀 보였고, 그러면서 어저기에 대한 호감이 완전 올라갔잖아요, 사실. 예.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얘기하니까 어저기랑 러브라인이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좀 공감이 가셨어요? 좀 근데 이게 사람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판타지인데, 인류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모티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되게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연이 품어줘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인간은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 누가 그 사건의 발화지점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이제 멈춰야 할 때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오히려 그냥 저는 그런 러브 스토리보다는 그 둘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표현들이 재밌지 않았나. 무슨 알약 같은 거를 아, 고급 요리에 이렇게 딱 빗대면서 맞아요. 그걸 음미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재밌고 표현이 그랬어요. 그런 표현들이 좀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맞아요. 토토로 같기도 했고, 그런 되게 판타지적인 마을에 놀러 가서 주인공이 겪는 일들을 이제 묘사한 거니까, 네, 그런 애니메이션 같았습니다. 몇 가지 표현 좋았던 거를 저는 찾아보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지하철은 붐볐고 마치 누군가 비벼끈 담배꽁초처럼 승객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왔다. 그러니까 승객들을 보고 누군가 비벼끈 담배꽁초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취해서 이런 더러운 기분 따위는 잊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 하이볼 같은 팝업 스토어 한정판 키링 같은 이런 술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방화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이볼을 팝업 스토어 한정판 키링 같다고 네. 표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한 표현들 맞아요. 갑자기 툭툭 나오는 네. 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현대적이라고 전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좀 젊은 감성. 203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어저기가 나올 때 그 묘사가 살짝 저는 강동원이랑 좀 오버랩이 됐거든요.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늑대의 유혹에 나왔었던 강동원의 그 야성적인 머리도 또 이렇게 네. 너저분하게 네. 돼 있다고 표현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엄청 키도 크고 예. 리트리버 같다고 뭐 이런 얘기도 네. 했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좀 환상적인 인물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정령이잖아요, 정령. 마을을 지키는 나무에서 비롯된. 식물들과 이야기 나누고. 처음에는 허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년 살고. 네, 그래서, 400년 살았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는 이게 판타지 얘기인 줄 모르고,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쭉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구나 하면서. 네, 묘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만 읽어보면 이렇게 눈앞에서 풍경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세세한 묘사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래된 거목들이 펼쳐지며 숲에서는 알싸하고 축축한 나무 향이 났다. 흙을 헤집고 나온 나무 뿌리 근처에 꼬마 전구 같은 버섯들이 솟아 있었다.
큰 나무 아래에는 그와 키를 다투는 나무가, 그 아래에는 성목이라고 하기에는 약하디 약한 나무가, 가장 아래에는 갓 세상에 나와 겨우 달걀 같은 끝눈을 틔운 어린 나무들이 층층이 자리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숲에는 투명한 어떤 존재들이 생겨나 나무들과 함께 부대끼며 흔들리는 듯 했다. 그렇게 숲은 꽉 차 있었다. 완주의 자연을 묘사한 부분들이 작가님의 애정도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썼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되게 초반에 그 부분도 좋긴 했어요. 열매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두릅 먹는 장면. 어머니랑 수미 어머니랑 막 가시 있으니까 캑캑거리고 그걸 되게 웃겨하시는, 뭔가 그 장면부터 열매가 조금씩 이제 인간한테 치유를 받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수미의 어머니가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이제 그때 수미랑 열매랑 한 대화인데, 수미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재발의 경우 암세포 진행이 빨라서 서둘러야 하니 어머님을 잘 설득해보라고. 내내 냉소하던 고수미도 엄마 소식에는 긴장하는 듯 했다 하고, 여기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데, 수미가 어떻게 설득해? 그러니까 열매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든 데려가야지. 사람 살리는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 쓰지 말라고 한 게 언니 아니었어? 그러면 사람 살리는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써야 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 직업 모르니?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살려? 했을 때 이제 열매가 하는 말이 전 정말 좋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여름 동안 언니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열매가 진짜 어머니로 인해서 치유가 됐구나. 그걸 느꼈어요. 수미는 이제 완전히 페인으로 나와서, 그런데 열매는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진 게 느껴져서, 오히려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은 건 열매였구나 맞아요. 라는 거네요. 진짜 그런 되게 생각보다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근데 그 장면에서는 열매가 다른 장면에서 막 목소리도 떨리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되게 발랄하게 나와서 맞아. 되게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는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열매가 처음에 이 마을에 묵게 된 것도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월세 제한을 맞아요. 받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니까 그게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상기가 되네요. 어머니도 얘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만 받고 갈 애였으면 네. 그냥 가라고 하지. 네. 너 그냥 여기서 살라고 몇 개월. 제안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장의사 매점에 얘가 알바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딸처럼 생각돼서 잠깐 쉬어가라고, 회복하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따뜻한 어른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별로 멘트는 없는데. 그리고 또 열매가 이제 할아버지랑은 이렇게 뭐 꿈속이라든지 가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나 사랑을 잃었네. 사람을 잃었어? 어떤 놈이 너를 잡으렀어? 려감댕이를 비틀어 젓갈을 담글 놈이네. 언놈이 내뺐어. 내가 그놈 앞에 나타나서 심장마비를 걸리게 해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이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열매야, 두정거장 가면 이제 집이니까 슬슬 인나서 힘차게 가라. 응? 하는 게 뭔가 앞으로 이렇게 더 씩씩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라는 것 같아서 뭔가 여기선 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오는 장면마다 좀 뭉클해요.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저는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류애, 연민, 공존, 상생 이런 것들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현 시대를 되게 잘 고증한 책인 것 같아요. 열매라는 주인공이 약간 작가를 투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힘들지만 인간애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작가를 좀 투영했다고 저는 봤고요. 이 소설의 큰 그림을 주인공 열매가 인간에 대한 애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봤고, 그거를 이제 무더운 여름이라는 배경 안에서 이거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면서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저희 8월달 읽다 보면 함께 읽으실 책은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재개발 단지에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저희 7월에 읽은 천년의 완주라는 책의 주제와도 좀 닿아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 계절과 되게 어울리는 책이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언젠가 읽다 보면 더 다양한 이들에게 공감하게 되겠지. 읽다 보면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겠지. 읽다 보면 완주해내겠지. 스타일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7월 모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책으로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책 읽고 만나요.